어제 어떤 최순실 씨가 안민석 의원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과거의 영상을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4월 8일 이 자리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처음 세상에 알린 경기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정유라, 역시 최순실은 그래도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정유라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정유라를 검찰이 잡아서 들어오기 전에 자진 귀국하도록 할 설득할 의사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교수님, 사실 안민석 의원이 2014년이니까 굉장히 빨리 문제 그렇죠. 제기를 한 거였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그 체육계의 또 마당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체육계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이 자신의 안테나에 딱 걸린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그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정유라 씨의 그 승마협회, 승마대회에서 2등 그 있고 그 일 이후에 승마협회가 완전히 이 평지 풍파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체육국장 노태강 국장하고 또 그 가장이 경질되고 하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정치적으로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행위였다는 걸 갖다가 국회에서 제기를 했고, 그때부터 정유라 씨를 딱 집어서 계속적으로 이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 문제, 그리고 또 그 처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를 했던 거죠. 그때 당시 국회 내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당히 일종의 정치 스크럼을 짜다시피 하면서 안민석 의원을 그 공격을 방어를 해냈었는데,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그때만 하더라도 전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그때 당시는 정유라는 이 정윤회의 딸이었던 것이지 최순실하고 고리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먼저 떠올렸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안민석 의원은 그때만 하더라도 정유라와 정윤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관계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파고가면서 사건 실체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 잘해서 됐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문제 삼은 의원을 수사해라. 법정에서 그냥 아무 말도 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네. 적반하장. 그러니까 최순실 씨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유라라는 딸에 대한 삐뚤어진 애정이 오늘날 이렇게 국정농단까지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삼성 뭐 돈 받은 거, 그 실지 받은 건 78억이지만 그거 받아서 이재용 회장부터 다 구속당하고 이렇게 판이 커졌고, 또 하나는 저런 또 경마, 또 승마, 또 이쪽 또 이대 입학. 그렇죠. 이대 입학 교수 또 그렇게 삐뚤어진 애정 때문에 이렇게 커졌는데 딸을 어떻게 보면은 제일 힘들게 한 게 누구겠습니까? 안민석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저것도 참 역사적인 딜레마예요. 세월호 나기 그러니까 불과 8일 전에 4월 8일 날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또 미워하는 건 또 대통령이 또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재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 보고를 하는데 대통령이 두 사람한테 체육계 추천을 받지 말아라. 한 사람은 김무성 대표 당시 대표가 뭐 태권도 진흥협회 또 청구를 해서 했었는가 봐요. 그때도 그런 거 받지 말라고 하고, 또 하나는 안민석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추천받아서 누구 임명하지 말하면서 그때는 알고 얼굴이 완전히 찌푸러져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꼭두각시라고 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꼭두각시라는 말은 좀 표현이 좀 강합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최순실이 생각을 그대로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최순실에 대해서 뭐 독일에 재산 2조 있는 거, 차명본 뭐 모든 거를 또 안민석 의원이 또 최근까지 추적을 했었죠. 그렇죠. 물론 뭐 오바해서 좀
사실이 아닌 것도 좀 많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많이 추적하고 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뛴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죠. 예. 최순실이 저 말은 이제 이거 정유라가 정당하게 국가대표가 됐는데 예. 왜 이게 부정하게 된 것처럼 폭로하느냐. 따라서 이게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수사해달라. 명예훼손? 이런 주장인데요. 예. 저는 이게 두 가지 이유로 안 되는 게 첫째는 이게 대정부 질문이잖아요. 대정부 질문은 이게 바로 면책 특권이 있어요. 예. 이게 안 되고요. 두 번째 면책 특권을 떠나가지고 밖에서 했다 하더라도 예. 우리 형법 310조 보면 항상 이게 공익을 위해서 폭로했는데 이게 진실이거나 또 이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조건 위협성이 조각돼요. 예. 그럼 이게 안민석 의원은 공익을 위해서 했지 사적 감정한 거 아니잖아요. 예. 또 이게 저게 진실이면 당연히 제가 안 되고 진실이 아니더라도 안민석 의원은 제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차피 조각돼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처벌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면책특권 때문에 제로지만 예.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게 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최순실의 주장은 전혀 이게 근거가 없다. 조사할 뭐 제가 있어 조사할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런데 저는 최순실 씨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간 지 좀 됐죠? 들어갔더니 아직 법에 통달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뭐 편파 수사하니까 막 특검하라 막 얘기하고 지난번에 또 특검에 출두할 때는 이거 또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또 소리 지르고 예. 그거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아주 법에 지금 통달이 뭐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아주 법에 통달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볼게요. 지금 차은택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대해서 첫 번째 구형이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게 저거 방청하고 있는 기자하고 계속 연락을 예, 해보니까 예. 아직까지 저도 이게 이런 것도 더 처음 봐요. 왜냐면 10시에 시작했거든요. 보통 이 결심 공판은 최종 변론만 하고 구형하고 예. 최후 진술화 끝나는데 원래 빨리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오래 하는 거는 참 처음 보고요. 그래서 구형이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아직 안 나온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블랙리스트 재판은요. 아마 이 부분은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뭔가 이게 칼과 저울을 동시에 구한다. 예. 그 말이 블랙리스트는 정말 칼로 엄벌할 범죄지만 여기 저울로 형량을 잘 재보면 저는 이게 김기춘 실장이나 신동철 이런 분들에게 주도했고 조윤선 장관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그 형량을 잘 조절해서 저는 이게 그 조윤선 장관은 이미 있던 걸 묵인 방조한 거니까 예. 뭐 제가 조윤선 장관의 변호인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그 형량을 좀 잘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검찰이 어느 정도를 구형하느냐가 좀 시금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이게 그 저분의 혐의가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네. 포레카 광고에서 강탈을 하는 이런 혐의 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 또 횡령 혐의가 여러 개 있거든요. 예. 아마 이게 구형량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게 구형량의 한 절반 정도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사이에 보통 선고형이 나오고요. 예. 따라서 이게 구형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일단 검찰의 의지 정도 다른 사람의 구형을 가늠해보는 이런 기준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입니다. 자, 교수님, 사실 안민석 의원이 2014년이니까 굉장히 빨리 문제 그렇죠. 제기를 한 거였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그 체육계의 또 마당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체육계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이 자신의 안테나에 이제 딱 걸린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그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정유라 씨의 그 승마협회, 승마대회에서 2등 그 있고 그 일 이후에 승마협회가 완전히 이 평지 풍파를 맞지 예.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체육국장 노태강 국장하고 또 그 가장이 경질되고 하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정치적으로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행위였다는 걸 갖다가 국회에서 제기를 했고, 그때부터 정유라 씨를 딱 집어서 예. 계속적으로 이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 문제, 그리고 또 그 처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를 했던 거죠. 그때 당시 국회 내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당히 일종의 정치 스크럼을 짜다시피 하면서 안민석 의원을 그 공격을 방어를 해냈었는데,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그때만 하더라도 전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예. 그때 당시는 정유라는 대표가 됐는데 예. 왜 이게 부정하게 된 것처럼 폭로하느냐. 따라서 이게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수사해달라. 명예훼손? 이런 주장인데요. 예. 저는 이게 두 가지 이유로 안 되는 게 첫째는 이게 대정부 질문이잖아요. 대정부 질문은 이게 바로 면책 특권이 있어요. 예. 이게 안 되고요. 두 번째 면책 특권을 떠나가지고 밖에서 했다 하더라도 예. 우리 형법 310조 보면 항상 이게 공익을 위해서 폭로했는데 이게 진실이거나 또 이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조건 위협성이 조각돼요. 예. 그럼 이게 안민석 의원은 공익을 위해서 했지 사적 감정한 거 아니잖아요. 예. 또 이게 저게 진실이면 당연히 제가 안 되고 진실이 아니더라도 안민석 의원은 제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차피 조각돼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처벌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면책특권 때문에 제로지만 예.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게 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최순실의 주장은 전혀 이게 근거가 없다. 조사할 뭐 제가 있어 조사할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런데 저는 최순실 씨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간 지 좀 됐죠?
들어갔더니 아직 법에 통달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뭐 편파 수사하니까 막 특검하라 막 얘기하고 지난번에 또 특검에 출두할 때는 이거 또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또 소리 지르고 예. 그거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아주 법에 지금 통달이 뭐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아주 법에 통달해서 어제 어떤 최순실 씨가 안민석 의원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과거의 영상을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4월 8일 이 자리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처음 세상에 알린 경기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정유라 역시 최순실은 그래도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정유라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정유라를 검찰이 잡아서 들어오기 전에 자진 귀국하도록 할 설득할 의사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회의 딸이었던 것이지 최순실하고 고리는 전혀 나타나지 정유라 않았던 씨를 거죠. 먼저 떠올렸죠. 그럴 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안민석 의원은 그때만 하더라도 정유라와 정윤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관계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점점점 파고가면서 사건 실체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 잘해서 됐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문제 삼은 의원을 수사해라. 법정에서 그냥 아무 말도 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예. 적반하장. 그러니까 최순실 씨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유라라는 딸에 대한 삐뚤어진 애정이 오늘날 이렇게 국정농단까지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삼성 뭐 돈 받은 거, 그 실지 받은 건 78억이지만 그거 받아서 이재용 회장부터 다 구속당하고 이렇게 판이 커졌고 예. 또 하나는 저런 또 경마, 또 승마, 또 이쪽 또 이대 입학. 그렇죠. 이대 입학 교수 또 그렇게 삐뚤어진 애정 때문에 이렇게 커졌는데 예. 딸을 어떻게 보면은 제일 힘든 게 한 게 누구겠습니까? 안민석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것도 참 역사적인 딜레마예요. 세월호 나기 그러니까 불과 8일 전에 4월 8일 날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그랬죠. 처음 예,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또 미워하는 건 또 대통령이 또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어제 재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 보고를 하는데 예. 대통령이 두 사람한테 체육계 추천을 받지 말아라. 한 사람은 김무성 대표 당시 대표가 뭐 태권도 진흥협회 또 청구를 해서 했었는가 봐요. 예. 그때도 그런 거 받지 말라고 하고 또 하나는 안민석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추천받아서 누구 임명하지 말하면서 그때는 알고 얼굴이 완전히 찌푸러져서 예. 대통령이 지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네, 나쁜 사람이라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꼭두각시라고 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뭐 꼭두각시라는 말은 좀 표현이 좀 강합니다만은 네. 그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최순실이 생각을 그대로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최순실에 대해서 뭐 독일에 재산 2조 있는 거 차명 본 뭐 모든 거를 또 안민석 의원이 또 최근까지 추적을 했었죠. 그렇죠. 물론 뭐 오바해서 좀 사실이 아닌 것도 좀 많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많이 추적하고 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뛴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죠. 예. 최순실의 저 말은 이제 이거 정유라가 정당하게 국가